네,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지난 수요일 이제 모든 학교에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학원 강사고 학원 원장인데 이제 저희 10살짜리 딸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키즈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찍은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도 저런 거 출연하고 싶다 나오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저의 채널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하면서 아빠는 왜 이렇게 구독자가 적어? 왜 이렇게 조회수가 적어? 왜 댓글도 없고 좋아요도 없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막 관심을 가지면서 아빠 이렇게 찍으니까 안 돼. 어? 막 영상 마지막에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막 그런 거 해야 돼. 막 그래서 막 조언을 하길래 제가 아빠는 유튜버가 아니야, 체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 게 이제 관심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한번 웃자고 한번 이야기해보. 전 유튜버는 아닙니다. 학원 강사예요. 네. 자, 그래서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번 중간고사는 조금 더 트렌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어느 학교 어려웠다는 시험이든 쉬웠다는 시험이든 어느 학교든 킬러는 거의 없었다. 그게 요번 이제 그 시험의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땀이 나서요. 네, 킬러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이제 뭔가 준비가 완벽한 가운데서도 조금은 이제 점수의 편차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이제 풀어본 학교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반포고 1학년, 1학년, 2학년 반포고, 1학년, 2학년 서초고, 그 다음에 1학년 동덕여고, 1학년, 2학년 상문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풀어봤는데 이제 1학년 기준으로 먼저 보면은 어느 학교든지 시험이 어려웠던 학교는 이제 제가 풀어본 학교나 풀어보지 못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은 학교나 시험이 어려웠던 학교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평이했고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로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풀 수 있게끔 쉽게 이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준비한 아이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준비한 아이들이나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느끼기에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채점했을 때 점수는 굉장히 낮게 나오는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아니고 서술형 감점이 많이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저희 학원 친구들도 역시 점수를 잘 받은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50분을 깐깐하게 재서 시험 보는 연습을 무수히 많이 했어도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긴장감과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긴장감과 그 말이 생각이 안 돼. 그 긴장감은 엄청나게 이제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긴장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학원에서 50분을 쟀을 때 50분을 다 안 쓰고 45분, 40분에 실수 없이 좋은 점수를 받았던 친구들이 그것보다 쉬운 시험에서 이제 실수를 하고 문제를 잘못 읽고 뭐 단원 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집합과 명제, 계산이 오래 걸리고 나름대로 쉬운 문제이지만 개념에서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면 한두 문제 틀리다 보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험들에서 실력 발휘를 못한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굳이 이제 난이도를 따지자면 모든 학교들이 객관식이 어렵고 서술형 주관식이 어느 정도 쉽게 출제됐는데 이 서술형 주관식에서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그 모범 답안을 쓰지 못해서
또 앞에서 객관식에서 힘을 너무 쏟다 보니까 그 배점이 높은 서술형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낮은 점수를 받고 감점을 당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더 전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앞으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 이 부모님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심화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극심화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 어려운 문제로 파생돼서 쉬운 문제를 쉽게 풀게 되는 그런 식의 시험 연습.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막 내신 연습을 막, 고등학교 내신 연습을 막 열심히 하는,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이제 고교 학점제 방안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중1, 중2들한테 이제 고등 내신 이제 문자가 간다는 거예요. 전혀 더 이상 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학원의 상술에, 저도 학원을 하지만 학원의 상술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문제를 많이 풀기는 해야 되지만,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모범 답안, 모범식, 이 문제가 요구하는 어떤 풀이가 있고 이 문제는 어떤 개념으로 푸는지에 대한 굉장히 그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게끔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문제 기반으로 모든 내신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모의고사도 계속 앞으로, 이 과거의 모의고사가 아닌 그 앞으로의 모의고사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이면 내신 문제 출제도 더욱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고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화 문제, 극심화, 실력 정석, 연습 문제, 과거에 있었던 킬러 문제,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많이 푸는 걸로 더 이상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되고, 이렇게 킬러 문제가 없이 출제가 돼도 변별력은 다 나눠졌어요, 수학에서.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서초고 2학년 수투 문제 같은 경우는 28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계적으로 정말 풀어도 이 50분 안에 28문제 못 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문제라도 뭔가 더 이상 검토하거나 생각하는 문제나 그런 단계가 없이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능력은 킬러 문제나 심화 문제를 많이 푼다고 길러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한번 읽었을 때 그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내용과 느낌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뭐 저희 학원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유명하다든 그 유명 강사의 대형 학원들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내신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이나 이제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 나는 온전히 수상 공부만 할 필요 없어. 너무 수상을 잘해. 온전히 수화 공부만 할 필요 없어. 너무 수화를 잘해. 내신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단 1의 빈틈도 없게끔, 모르는 문제가 단일도 없게끔,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문제가 없게끔 한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정말, 뭐 사회 공부하듯이 일일이 개념을 적고,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풀었던 문제들에서 이게 변형이 나오면 어떻게 변형이 해서 나올지 그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문제만 많이 풀고, 심화 문제만 많이 풀고, 그 심화 문제 푸는 거를 이제 선생님이 풀어주는 그 풀이를 보면서 낙수 효과를 갖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또 하나, 왜 고등학교 와서도 선행에 목을 매서 해요? 내신 그 정도까지 열심히 하면 내신 하는 공부가 수능 공부가 돼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특히 수학은요. 절대 학기 중에 선행한다고, 어? 특강 듣는다고, 선행 심화 문제 푼다고, 내신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학원 절대 다니지 마세요.
내신 선행 한 달 더 한다고 그 아이가 수원 수투 미적분 1등급 받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네, 제발, 제발 부탁드려요. 이제 더 이상 킬러 문제의 시대는 지났어요. 수학도 교과서 정리, 개념 정리, 정확한 정의와 증명 정리, 서술형에 딱딱딱 답을 명확하게 쓸 수 있는지, 한글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직접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학교의 서술형 정답의 포맷을 선생님과 교감하면서 알고 물어보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써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학생 마찬가지예요. 선행 필요하지만 굳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고등 내신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지필 시험을 100점 또는 한 지필에서 한 개 정도, 한 개, 두 개 정도까지 틀리는 친구. 이런 친구들 더 이상 중학교 내신에 빈틈이 없다. 나는 완벽하다. 그런 친구들만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의 모든 과목의 모든 시험을 100점 맞는 연습.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100점도 1등급도 맞아본 놈이 맞아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있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그럼 1등급이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다. 요번 내신에서도 여실히 나왔어요. 제발 상술에 흔들리지 마세요. 안타까운 게 뭐냐? 아까도 저희 학원에 어떤 학부모님이 이제 저기 오셨어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뭐 깁땡이라는 이제 대형 학원을 다니시는 분인데 그 이제 그거 플러스 이제 개별 수업 학원이랑 이제 같이 다니려고 한다고 수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생만 가르쳐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저야 수업을 하면 좋죠. 저희 학원이 돈 벌고.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추천드리지 않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수학 학원을 2개 다닌다고 그렇게 실력이 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대형 학원이 실력이 맞지 않으면 나오시고 아니면 그 대형 학원을 다니면서 아이가 그 실력에 맞게끔 이겨내거나 아니면 레벨을 다운해야 돼요. 레벨을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레벨을 올라가야지만 좋은 반이고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그 학원을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바에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하세요. 국어, 영어가 완벽합니까? 그럴 바에는 국어, 영어를 더 완벽하게 해두세요. 그랬더니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한다. 다른 학원은 그렇게 말을 안 한다. 학원에 갔더니 수학은 완성이 있지만 국어나 영어는 완성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를 보면서 왜 학원을 다니지 말라 그러냐 하면서 찝찝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부모님들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줘요. 저 돈 버는 거 좋지만 제가 돈을 조금 덜 벌어도 그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물론 제 말이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해드려도 결국엔 모든 대부분의 부모님들 모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술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상술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